정윤왕 예상팀장 권승철입니다. 6월 3일 토요일 광명 우스컵 경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많은 좀 이변이 발생될 것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강자들이 어느 정도 좀 타협점을 찾아 나가다 보니까 큰 배당으로 이어진 경주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금일은 접전 양상 경주가 상당히 많죠. 아무래도 결승 진출이 달려 있다 보니까 반드시 우승이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이착한 선수 한 명 중에서 득점 높은 선수 한 명은 결승 진출이 가능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만 2차권 접전도 상당히 좀 치열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자칫 득점 높은 선수가 2차에 머무르게 된다면 2차권 노리고 있는 선수들이 결승 진출을 못할 수도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경주가 흘러갈지 모르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우스컵은 상당히 좀 접전 양상의 경주로 흘러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물론 매경주 강자들이 포진되어 있긴 합니다. 6경주의 김동관, 7경주의 최성구, 8경주의 박민호가 유리합니다만 김영권이 직선 취입력 발에 나갈 수 있는 상황인 것 같고 11경주 김준일이 있긴 합니다만 송경방의 직선 취입이 변수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9경주하고 10경주는 강자들이 포진되어 있는 만큼 김옥철과 윤여범의 선전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6경주, 7경주, 8경주, 11경주는 뒤집힐 가능성 비팝과 팝의 맞대결로 흘러갈 수 있다는 점은 충분히 생각해 두시고 접근해 봐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지정원할 때 컨디션 좋았었던 선수들 인터벌 내용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컨디션 좋았었던 선수를 말씀드리면 이성록, 남용찬, 안재용, 김승현, 송경방 선수의 몸 상태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이성록, 남용찬, 안재용, 김승현, 송경방 선수의 몸 상태가 매우 좋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인터벌 내용 살펴본다면 김옥철, 이성록, 김두용 선수가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갔습니다. 김옥철의 선행을 이성록이 반바퀴 젖히기로 대열을 크게 넘어서면서 김두용까지 불러들이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인터벌 이끌어 나갔었던 김옥철의 시속은 그렇게 빠른 편은 아니었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남용창, 김근영, 김범준, 김명래 선수가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갔습니다. 대열을 주대 나갔었던 남용찬이 끝까지 선두를 유지해 나가면서 가장 먼저 우승을 차지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었고 자신을 두고 출발했었던 김범준은 대열 붙임과 동시에 젖히기 시도를 해봤습니다만 남용찬을 넘어서지는 못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세 번째로 김준일, 안재영, 남승호, 김일규 선수가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갔습니다. 안재용이 반바퀴 젖히기로 김준일을 대차시 넘어서 독주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김준일은 선행승부를 두 번째로 결승선 통과하면서 훈련을 마무리 짓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번째로 윤여범, 김승현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갔습니다. 반바퀴 지점에서 윤여범의 시속이 살짝 느려졌고 이를 틈탄 김승현이 젖히기로 윤여범까지 넘어서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다섯 번째로 김다빈, 송경방, 김동관 선수가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갔습니다. 송경방이 반바퀴 젖히기로 대열을 크게 넘어서면서 독주하는 모습을 보여줬었고 김다빈과 김동관은 반바퀴 이후 페달에서 힘을 빼면서 훈련을 마무리 짓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컨디션 좋았었던 선수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성록, 남용찬, 안재용, 김승현, 송경방 선수의 몸 상태가 매우 좋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광명우스컵 6경주부터 한 경주씩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명우스컵 6경주입니다. 김동관을 중심으로 송승현하고 김원호가 연합 펼쳐 나갈 수 있는 비팝 선수들입니다. 반면 성종환 입장에서는 김계현, 공민규, 전정원과 호흡을 맞춰 나갈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성정환하고 김계현, 공민규, 전정원 앞선에서 때려줄 만한 선수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습니다. 더군다나 김계현은 전일 낙차 사고를 당했었는데 부상 정도가 심했었던 것 같습니다만 이번 내차 출전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성정환과 호흡은 맞춰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아무래도 전일 큰 낙차 사고 당했었던 김계현이 적극적인 승부 펼쳐 나가기는 어렵죠. 성정환도 몸 상태는 상당히 좋아요. 하지만 앞선에서 땡겨주는 선수가 있어야지 넘어서는데 땡겨줄 수 있는 선수가 없기 때문에 쉽지만 않은 경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반면 김동관 전일 직선에서 차가 나오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이번 편선 4번 송승현이 자리 잡고 초지부담 안고 있기 때문에 김동관이 자리 잡고 김원호가 앞선에서 경기를 풀어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김원호가 힘을 쓰지 않으면 덮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이래저래 타종부터 힘을 써야 되는 상황인 것 같고 덮고 시작할 수 있는 성종환인 것 같습니다. 성종환의 뒷자리를
김계현, 공민규, 전정훈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김원호가 땡겨만 준다면 김동관 직선에서 한 바퀴라든지 반 바퀴 지점에서 좀 세게 넘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전일은 송승현이 마크는 했습니다만 몸싸움에 걸리면서 넘어서지 못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전일은 덮고 시작하는 과정에서 4번 송승현이 털렸습니다. 하지만 금일은 앞선에서 시작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마키한 집중력 발휘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김원호가 때려야 되기 때문에 끝까지 버텨내긴 버거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송승현이 초반부터 김동관의 뒤를 물창 막혀 나간다면 전 쫓아 나설 수 있다고 봐요. 그 점 때문에 전일 털렸기 때문에 배당도 좋을 것 같습니다. 6번하고 4번의 동반 입장 쪽에 6번하고 4번, 6번과 4번의 동반 입장 쪽, 비파업 라인 쪽을 경제 중심으로 가져가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뭐 성종환이 끊어먹기 나서기만 하면 되죠. 뭐 몸싸움 능력만 놓고 본다면 성종환 요즘 몸 상태 많이 좋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승부 발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4번, 6번과 7번 정도는 함께 가져가볼 수 있는, 6번과 7번 정도는 함께 가져가볼 수 있는 편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경주 분위기상 6번, 7번 쪽으로 배당이 좀 집중 뚫려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만, 김동관이 성종환을 챙겨줄 리는 없어요. 뭐 타정전으로 성종환이 김동관의 후미를 빼앗는 작전은 몰라도, 빼앗으면 몰라도 직접적으로 챙겨줄 이유는 없기 때문에 송승현이 털리지만 않는다면 쫓아 나설 가능성 배제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전일은 넘어서는 과정에서 털렸습니다만 금일은 내선 확보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마크 지켜낼 수 있다고 봐요. 6번과 4번 주력 승부로 6번하고 7번 차선으로 가져가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김원호가 때리고 김동관, 송승현으로 자리 잡아야 될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김원호가 요즘 몸 상태가 올라오긴 했습니다만 선행 시속 자체가 11초 대 후반 시속밖에 안 나와요. 그 점 때문에 성종환이 저치기 타임이 잡아 나가게 된다면 전일 비록 뭐 낙차후 출전이긴 합니다만 김기현 쫓아 나서는 과정에서는 따라 나설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성종환 좀 세게만 넘어가게 된다면 잘만 하면 7번과 3번의 파업 라인 가능하죠. 김기현이 털리면 공민기 정도는 쫓아 나설 가능성 배제할 수 없는 것 같아요. 7번과 1번 정도는 파업 라인 7-3하고 7-1이죠. 7-3하고 7-1은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한 35% 정도는 노려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7-3하고 7-1 파업 선수들의 협공 가능성 충분히 노려봐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뭐 김동관 빠른 시속 견주가 아니고 상대편 파업 선수들 중에서 주도력이 뛰어난 선수가 없어요. 저측 타임 잡아 나갈 만한 선수가 없습니다. 기껏 해봐야 마크춥이기 때문에 이번이 땡겨만 준다면 6번, 4번 동반 입상 주력으로 가져가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뭐 삼복승도 이번 편성 뭐 성종환도 있고 김기환도 있기 때문에 삼복승은 얼마든지 갈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점에서 이번 편성 삼복승에서는 좀 현장에서 잘 분석해서 좋은 차권 알려드리겠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우스컵 7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뭐 객관적인 기량만 놓고 본다면 뭐 최성국이 앞서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일 이성록 내선 팠는데 시속감이 상당히 좋은 상황인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최성국도 이성록을 의식한 경주년 펼쳐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 뭐 최성국 입장에선 진성균, 한재호, 이재일과 호흡을 맞춰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반면 이성록 입장에서는 대타 출전하고 있는 남영찬, 김다빈의 선행 활약이 나가면서 완급 조절에 나갈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뭐 전일 김다빈 타종부터 때렸습니다. 아쉽게 좀 3차권에 만족했어요. 송경방의 김다빈 노려봤었는데 배당도 상당히 좋았습니다만 박민호가 직선에서 뛰다 보니까 아쉬움을 남기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김다빈이 먼저 내선 잡고 힘을 쓰고 이성록, 남용찬 순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근데 초조부담을 한지우가 잡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최성국이 이래저래 경주를 풀어나가기는 상당히 좀 수월한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자세히 살펴봐야 될 게 이 진성균, 한재호, 이재임입니다. 최성국 앞선에서 때려줄 만한 선수가 없어요. 그 점 때문에 오히려 이번 편성에서만큼은 이성록이 결승 진출하기 위해서 최성국을 철저하게 견제해 나가게 된다면 김다빈 활약에 나가서 짧게 가져가거나 남용찬 활약에 나가면서 짧게 가져가는 작전 충분히 가능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이번 편성은 반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성국 머리하고 이성국 머리로 좀 양분해서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성록은 최성국과 협공보다는 남용찬과 협공을 먼저 생각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6번과 3번의 동반 입상 쪽 지종원을 때도 남용찬 컨디션 괜찮았습니다.
때려서 버텨내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또 아크로 가죠. 6번과 3번입니다. 김다빈이 선행력 발에 나가고 이성록이 활에 나가면서 짧게 가져가게 된다면 한 살 터울 선수 출신들이기 때문에 협공 펼쳐나가는 데 있어서는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전일 또 타종부터 때렸다가 자신감 얻었었기 때문에 6번과 1번 정도는 함께 먼저 공략해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6번과 3번입니다. 6번과 1번 아무래도 비팝 쪽 먼저 한번 공략해 봐야 된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노련한 최성국이 끊어먹기 나서게 된다면 이성록 막혀 나간다면 직선 차는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단 추임이 나오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복승 배당까지는 체크해 봐야 된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최성국의 뒷자리를 4번하고 2번이 마크 다툼 펼쳐 나갈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발주대 괜찮은 진성균의 선정 가능성 쪽에 5번하고 2번을 차선으로 함께 가져가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본적인 전략은 5번과 6번입니다. 5번하고 2번 차선으로 가져가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5번, 6번은 복승 중심이 우선이 돼야 된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노려봐야 된다는 점에서 전 6번하고 3번 대타 출전했었던 남영찬이죠. 전일 자신감 얻었었던 김다빈이기 때문에 비팝 라인 쪽을 먼저 한번 공격적으로 이번 편성은 접근해보고 싶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스컵 8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파업 선수들끼리 경합 펼쳐나가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박민호하고 김영권이 유리한 입장에서 견주 펼쳐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근데 변수가 있죠. 장태찬, 권정구, 김일규, 물론 파업 선수들이긴 합니다. 하지만 충청권 협공을 펼쳐나갈 수 있는 선수들이란 점, 권정국이 때리고 김일규, 장태찬 순으로 자리 잡게 된다면 2번과 3번 서로 우승 욕심 신경전 펼쳐나가려고 하다가 오히려 고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5점 신중한 묘가 된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영권 전일 봤듯이 끊어먹는 작전에 상당히 능합니다. 박민호도 자력보다는 상대 활용에 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전형적인 마크 취병보다는 그래도 박민호가 짧은 저측이나 상황에 따라서 기습 작전 펼쳐 나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김영권보다는 좀 더 유리한 입장에서 경주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이번 편성에서만큼은 타협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2번하고 3번 동반 입상 쪽에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복승 중심으로 하는 전략이 안정감 있을 것 같습니다. 2번하고 3번 동반 입상 쪽에 2번하고 3번 동반 입상 쪽 우선하시되 복승 체크 반드시 필요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아무래도 김일규가 전일 힘을 쓰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만 금일은 힘을 쓰기보다는 박민호와 연합 펼쳐나가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금산구청 선후배에다가 박민호가 충청권에서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김일규하고는 연합을 펼쳐나갈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아무래도 민호가 아무래도 우승하는 선수가 결승 가죠. 이번 편성은 2차 가면 점수가 안 되기 때문에 결승 못 갑니다. 2번이 6번과 호흡 맞춰 나가면서 3번 교대에 나설 수 있기 때문에 2번하고 6번의 동반 입장 쪽 우선 하시되, 2번하고 3번의 동반 입장 쪽 우선 하시되 복승 중심이죠. 2번하고 6번을 차선으로 2번하고 6번을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공략해 볼 수 있는 편성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 3하고 2, 6입니다. 두 차권 중에서는 2번과 3번 쪽에 1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변수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권정국이 힘을 쓰는 견주전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김영권이 막혀 나갑니다. 그 뒤를 장태찬하고 김일규가 막혀 나가게 된다면 김영권이 박민호 견제 나가기 위한 작전 펼쳐 나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장태찬 직전에서 차가 나오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김일규도 굳이 힘을 쓰는 작전보다는 흠에서 반격을 노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권정국의 선행을 박민호가 활약에 나가게 된다면 김영권도 충분히 반격 나설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배당이 어떻게 형성될지 모르겠습니다만 3번하고 4번은 배당 메리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3번하고 6번까지는 2번하고 3번 양분해서 노려볼 수 있는 만큼 3, 6이죠. 3, 4나 3, 6은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상황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50에서 40% 정도는 배당이 만들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박민호도 짧고 김영권도 취입이에요. 우승을 해야지만 결승 갈 수 있는 점수대라는 점에서 신기전전 펼쳐지게 된다면 3, 4, 3, 6 충분히 공략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수리대로 간다면야 수도권 완승이죠. 복승까지는 함께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2번과 6번을 차선으로 가져가보자 말씀드리고 싶은데, 광명스컵 8경주 상당히 까다롭게 진행되고 흘러갈 가능성이 높은 편성의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스컵 구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김옥철을 중심으로 김명래하고 김근영이 연합 펼쳐 나갈 수 있는 비파업 라인입니다. 반면 조성래 중심으로 때릴 수 있는 임대승, 강재원, 오태걸이 협공 펼쳐 나갈 수 있는 상황의 선수들이기 때문에 4대3의 맞대결 양상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옥철이 초조 부담을 안고 있기 때문에 김명래, 김근영, 김명래 순으로, 아니면 김명래, 김옥철, 김근영 순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반대로 임대승이 때려주고 조성래하고 강재원이 자리 잡거나 강재원, 조성래, 임대승으로 자리 잡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강재원이 또 끌어내서 받아가는 작전에 상당히 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4번의 뒤를 끊어먹기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 뭐 김옥철의 입장에서는 김명래보다는 김근영과 호흡을 먼저 생각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뭐 궁합도 괜찮은 김근영이기 때문에 전일도 마크되니까 잘 쫓아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 점 때문에 이번 편성에서만큼은 전일도 이성록의 김영권의 동반 입상 공략해 봐야 된다 말씀드렸었는데, 깔끔하게 김근영 쫓아간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 점 때문에 4번과 6번의 동반 입상 쪽을, 4번하고 6번 동반 입상 쪽을 경제 중심으로 비팝 라인 쪽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 드릴 수가 있겠고, 끊어먹기 나설 수 있는 조성래가 4번의 뒤를 바짝 노리게 된다면 이번 편성 4번과 7번의 동반 입상도 충분히 마무리가 될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뭐 김옥철이 조성래를 챙겨 나갈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뭐 김근영을 적극적으로 챙겨주는 작전 펼쳐 나갈 수 있는 만큼 4번과 6번 동반 입상 쪽이 우선 하신 전략, 4번과 7번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의 경주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변수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 30% 정도 될까? 노려본다면 임대승이 전일 선행력을 발휘해 나갔었는데 다소 좀 한 3% 부족했었어요. 아쉽게 직선 대결에서 아쉬움을 남기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만, 컨디션은 괜찮은 임대승이 힘을 쓰고 조성래가 막혀 나갑니다. 강전이 막혀 나가게 된다면 김옥철이 타이밍 재다가 오히려 김근영을 믿었는데 김근영이 나가지 못한다면 김옥철도 고전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배당이 만들어지게 된다면 임대승의 선행 활에 나갈 수 있는 조성래 직선 쉽발입니다. 그 점 때문에 7번과 3번의 동반 입상이라든지 7번과 5번의 동반 입상 파업 라인 쪽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공략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김옥철 시속감이 원체 좋기 때문에 이번 편서 김대승이 타이밍을 잡기에는 어려울 것 같아요. 김옥철이 타이밍 뺏긴다 하더라도 저쪽이 타이밍 잡아 나가게 된다면 김근영과 협공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4번과 6번은 경제 중심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끊어먹을 수 있는 7번, 4번과 7번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삼복승에서는 이번 편성 비파업 완승도 가능할 것 같고 강재원이 끌어내서 조성래 연합도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복잡하게 흘러갈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삼복승은 좀 현장에서 음성 정보를 통해서 좀 과감하게 공격적으로 한번 노려보겠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경제 중심은 4번과 6번의 동반 입상이 우선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4번과 7번 차선으로 가져가고 싶은 편성의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스컵 10경주입니다. 전일 윤여범이 고전하면서 배당의 빌미 제공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하지만 금일만큼은 파업 선수들끼리 경합 펼쳐 나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유리한 입장에서 견제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과연 윤여범이 어떤 작전 펼쳐 나갈 것이냐를 놓고 고민해봐야 되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안정의 선행 적극 활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안정이 씩씩하게 힘을 씁니다. 이를 윤여범이 활에 나가면서 직선 추입발 살려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전일은 방심하면서 고전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자칫 태만까지 떨어질 뻔했었던 윤여범, 금일만큼은 안정의 선행 적극 활에 나간다면 직선 취입은 충분히 나올 가능성 높을 것 같습니다. 윤여범이 대구에서 훈련하고 있죠. 대구팀 선수들도 겨울 되면 창원 가서 훈련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안재홍과 전략적인 연합 펼쳐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5번이 때려주고 5번이 취입해 나가는 작전이 아무래도 경제 중심 우선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5번하고 2번의 동반 입상 쪽에 5번하고 2번 동반 입상 쪽 경제 중심으로 가져가보자 말씀드릴 수 있겠고, 전일 고전했기 때문에 안재홍을 상대로 세게 넘어가게 된다면 윤여범의 뒷자리는 7번 박진우가 쫓아 들어가는 작전은 충분히 가능한 편성의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일도 박진우 마크
마크되니까 잘 쫓아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금요일도 윤여범만 타겟을 하게 된다면 쫓아 나서는 데 있어서 어려움 없을 것 같습니다. 5번이 2번 상대로 넘어서게 된다면 5번, 2번 지켜주면서 짧게 가져간다면 5번, 2번 좀 세게 전인을 부진 만에 나가게 해서 좀 세게 넘어가게 된다면 박진우가 쫓아 들어가는 5번과 7번의 동반 입상으로 양분해서 노려볼 수 있는, 공략해볼 수 있는 상황 견주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다시 한번 노려보고 싶은 게 전일 안효은도 직선 추입으로 나섰습니다. 저치기가 아닌 추입 대결 펼쳐나가면서 착순에 밀려난 모습을 보여주고 말았어요. 하지만 금일 다시금 안효은이 저치기 타이밍 잡아 나가게 된다면 안효은의 뒷자리는 박진우가 막혀 나가면서 쫓아 들어가는 작전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안지용을 넘어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윤여범이 뒤에서 날라오게 된다면 6번과 5번의 동반 입상 가능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좀 과감하게 노려본다면 안재용까지는 다시 한번 안효은 머리 놓고 한번 노려보고 싶은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3.86밖에 기회가 안 되는데 순발력은 상당히 좋습니다. 안재용도 결승 가기 위해서 윤여범 승부 타이밍 짧게 가져가려고 하게 된다면 변수 만들어낼 수 있는 선수는 안효은이 저치기 한 방이 있기 때문에 전일은 좀 아쉬웠습니다만 금일 다시 한번 노려보고 싶어요. 6.7 6.5, 6.2까지는 안효은 놓고 한번 과감하게 공략해보고 싶은 편성의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쉽게 간다면 5번과 2번으로 깔끔하게 마무리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5번과 7번을 차선으로 가져가고 싶은 편성의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우스컵 11경기입니다. 이번 편성 전일은 파업 선수들끼리 경합 펼쳐 나갔었기 때문에 김준일이 상당히 유리한 입장에서 견주 펼쳐 나간 모습을 보여줬어요. 하지만 금일은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대타 출전하고 있는 하수영, 엄지용이 있을 것 같고 남승우가 협공을 펼쳐 나갈 수 있는 파업 선수들입니다. 한데 송경방도 몸 상태가 상당히 좋아요. 전일은 김범준 어이없이 마크 놓쳤었고 김두용이 주도력을 발휘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송경방이 파업 선수들, 비파업 선수들과 호흡 맞춰 나간다면은 아무래도 김준일을 꺾고 결승까지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95점대 선수가 없기 때문에 김준일이 2착하면 결승 갈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송경방은 철저하게 김준일을 끌어내려고 할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수용도 선행력을 발휘해 나갈 수 있어요. 김준일이 반밖에 넘어서고 남승우라든지 엄정이 막혀 나가게 된다면 송경방이 고전할 가능성 상당히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하수영이 때려봐야 전반적인 시속은 빠른 편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준의 뒤를 압박해 나갈 수 있는 송경방이라는 점에서 전 이번 편성 5번과 2번의 전략적인 타협인 것 같습니다. 5번하고 2번 동반 입상 쪽에 5번하고 2번 동반 입상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는데, 송경방이 결승각에선 반드시 우승이 필요하기 때문에 김준일을 상대로 역전이 나올 가능성은 충분히 생각해 두셔야 돼요. 그 점 때문에 복승, 배당까지는 체크해보는 전략이 안정감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김준일이 넘어서게 된다면 엄정보다는 아무래도 남승과 전략적인 협공 기대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해비나 창원 상남이나 창원 경기장에서 함께 훈련하고 있는 23기 동기생들입니다. 최근 들어서 남승우도 컨디션이 상당히 좋아졌어요. 넘어서면 7번 챙겨주는 5번하고 7번 동반 입상까지는 이번 편성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송경방도 이번 회차 참 승부욕발에 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5번하고 2번의 동반 입상 쪽에 전일 박민호까지 견제 나가면서 우승 찾아 나갔었던 송경방이었습니다. 5번, 2번 쪽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복승 체크해 보신 전략 5번, 7번 차선 가져가 볼 수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송경방도 김준일 타도 외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송경방 입장에서는 김두용 활에 나가고 김범준 뒤에다 붙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전일 김범준이 어이없게 탈리긴 했습니다만 금일은 송경방 뒤 막혀 나가거나 오히려 서두르고 송경방이 몰고 가고 김두용이 막혀 나가게 된다면 이번 편성 비파업 라인으로 배당이 좀 만들어질 가능성도 충분히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가면 4번이죠. 송경방이 가면 6번입니다. 비파업 라인 쪽은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상황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40% 정도는 충분히 공략이 가능한 배당이 만들어질 수 있는 편성 견주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기본적인 전략은 5번과 2번의 연합이 우선인 것 같습니다. 5번과 7번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번 편성도 삼복승이 좀 까다롭게 진행될 수 있다는 점 충분히 생각하고 접근해 봐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준비한 우스컵은 여기까지입니다. 본장과 지점에서 경륜왕 책 구입하시고 설명 참조하신다면 적중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또 저희 설명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